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동생 조건 씨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교사를 채용하면서 뇌물을 받은 이 사건이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일종의 반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고법 형사 3부 재판장 박연욱 3부는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입니다. 등의 죄목으로 기소된 조건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이 조건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웅동중학교가 사회교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부정 채용 시험이죠. 또 조 씨는 이외에도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서 학교 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부장판사, 그 유명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었는데, 조건 씨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에서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게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형량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이 채용 비리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고 종범이기도 합니다. 주로 중간에서 심부름 해준 사람이니까 공범 2명의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보다 낮거나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범의 형량이 종범보다 낮게 나온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해서 비난이 집중되었던 그 사건이 2심에서 바로 잡혀진 경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하여 총 7개 혐의 중에서 4개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된 혐의는 배임, 업무방해, 범인도피, 근로기준법 위반 등입니다. 특히 이 조 씨가 받는 주된 혐의인 배임죄가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이게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배임죄 관련 핵심 쟁점은 이 조건 씨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 대금 채권이 허위인지의 여부였는데, 1심은 허위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인 안모 씨가 조 씨의 이 허위 채권을 일부 가압류하려 할 때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배임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하진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임 미수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조 씨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보하기 위하여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위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교사, 경찰관,
군인이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사, 경찰관, 군인. 그런데 이 교사 자리를 완전히 경매에 붙인 셈 아닙니까? 두 사람을 불법 채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거 보통 그 시골 같으면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을 받고 교사 자리 2개를 판 건데 파는 방법도 답안지를 그냥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징역 1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던 조 씨는 1심 진행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이번 선고로 그 보석도 취소되어 다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자, 정경심 2심 판결, 조건 2심 판결, 이런 걸 또 진행 중인 조국 본인 재판 등등을 종합을 해볼 때, 이 윤석열 전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잘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조국 관련 수사에서 검찰이 기소한 게 중요 사안에서 그게 무죄로 나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죠. 즉,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사 기술상 아주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윤석열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법률가로서의 실력이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법무장관, 그 전에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수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도 없었고, 그리고 적법 절차를 지켜가지고 1심,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윤석열 씨의 실력을 봅니다. 저는 윤석열 씨를 적폐수사를 할 때 저 사람은 법률 기술자다.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를 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때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가 일부 견제가 되었고, 윤석열 씨는 지금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이럴 때는 윤석열 씨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윤석열과 각을 세울 때는 각을 세우더라도 지금 이것은 요새 일어나고 있는 이 재판 결과는 야권에는 매우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씨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당대표가 칭찬하는 게 훨씬 모양도 좋죠. 감사합니다.